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바빠서 진짜 이제서야 영상 올리게 되네요. 한 4일 만에 업로드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이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출고 예정 소식부터 해서 이제 레이더를 없앤 테슬라 비전, 오토파일럿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그 외에 국내 모델 3 롱레인지 출고 배정 소식, 거기에다가 일부 오너들에게만 이 테슬라 크레딧을 이용하여 슈퍼차저 비용이 결제돼버린 소식,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와, 이게 유튜버 한 입장에서 이게 사실 소재거리가 많은 거는 정말 좋은 건데 이게 며칠만 쉬어도 확확 나오니까 이거 참 와,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한 번에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 영상에 가장 큰 피드백 중 하나가 바로 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 저도 긴 거 알고 있어요. 그걸 줄여야 되는데 이게 워낙 뉴스가 많으니까.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모델 S 플랫의 출고 일정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직접 이렇게 밝힌 내용이죠. 모델 S 플랫의 딜리버리 이벤트가 이제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모델 S의 기본 모델이죠. 롱레인지부터 기본이니까 이 롱레인지보다 이 한 단계 높은 트림인 플랫가 먼저 출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로 인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플랫보다 3달이 좀 늦습니다. 플랫은 이제 6월부터 출고가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이 모델 S는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이게 생산 캐파가 아무래도 이 대중적인 모델 3나 모델 Y에 비해서는 좀 생산 속도를 좀 빨리 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모델 3나 모델 Y는 기가 상하이에서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반해 이제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은 모델 S 트림에서도 더욱 상위 트림인 이 플랫 트림을 먼저 출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출고할 캐파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은 더욱 상위에 마진이 더 되는 제품을 출고하는 게 더 이득이죠. 그걸 사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지금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6월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이 자료 보면 아시죠? 보이시죠? 네,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게 5월 29일이니까 28분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모델 S 플랫은 이제 6월 10일로 밀렸다. 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일주일 정도 미뤄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 마치 뭐 우주선 같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 여기서 더 미뤄지진 않겠죠. 일주일 정도. 더 안 미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해외 리뷰어들이 어떻게 리뷰하는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설렙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은 솔직히 살 형편을 못했는데 한 10년 뒤면 살 수 있을까? 네, 아무튼 간에 좀 미뤄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델 S 플랫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스펙은 이렇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0-100 2.1초 최고 속도 322km 1000마력에다가 이제 듀얼 모터가 아닌 트라이 모터입니다. 전륜의 1개, 후륜의 2개의 트라이 모터.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628km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이 값은 EPA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한 500 후반 정도 그렇게 찍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리프레시가 EPA 기준으로 564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인증값을 보면은 493에서 막 이제 528 이렇게 막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인증으로 600km를 넘긴 어렵고 500 중후반, 후반에 가까운 500 중후반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넘사죠. 그냥 뭐 나와 있는 제품에 비해서는 뭐 그냥 뭐 전기차 중에 그냥 뭐 넘사. 여기다가 이제 OTA와 이제 플스 5 수준의 MCU가 들어가게 되죠. 거기다가 뭐 오토파일럿 FSD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판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뭐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무튼 간에 이제 플레드 같은 경우 6월 10일에 출고가 되니까 말씀드렸지만 모델 3랑 모델 Y랑 동일합니다만 미국 내 물량이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 내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모델 S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기약이 안 되는 수준이죠. 미국에서 9월에서 10월이면 우리나라는 진짜 해를 넘겨야 들어오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모델 S 주문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롱레인지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출고가 됐으면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걸 직접 제가 시승해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기약이 없으니까 진짜. 아무튼 간에 이제 모델 S는 그래도 뭐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못 받으니까 여유 있잖아요. 언제 출고하든지 좀 이런 보조금에 맞춰서 그렇게 출고를 할 필요가 없는 차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많이 좀 물량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롱레인지 그리고 풀레드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핫한 뉴스죠. 사실 이거는 테슬라 주주분뿐만 아니라 사실 테슬라 오너분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뉴스입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모델 3와 모델 Y에서 레이더가 없이 이 테슬라 비전으로의 전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카메라와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오토파일럿과 FSD를 운용하던 것을 이제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만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루머가 아니라 그냥 아예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좌측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오토파일럿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 우측이 이제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에 수정된 오토파일럿 설명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전방에 레이더가 원거리 물체에 대한 장거리 탐지 제공해서 160m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나와 있죠. 우측에는 이제 레이더 내용이 쏙 빠지고 이 짱짱한 시각화 프로세싱을 통해서 250m까지 본다고 합니다. 네, 초음파 센서는 그대로 있고요. 야, 왜 잘 쓰던 레이더를 지워버렸냐? 네, 어차피 뭐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다른 테슬라 유튜버분들 거 동시 구독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네, 유튜브가 알려줘요. 네, 그 유튜버분들이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테슬라의 기술 발전은 거의 뭐 기존의 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거의 뭐 그것도 끝자락에 있는 테슬라 오너 사용자들에게도 이게 피드백이 뭐 금방금방 가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느 막 각종 그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보다 이것저것 집에서 열심히 서칭한 일반인이 더욱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이쪽 테슬라 관련해서는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허접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아무래도 이 분야는 워낙 이게 새롭게 이렇게 기존의 업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이 분야에 있던 이런 기반 지식이 되려 이런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뭐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들이 계속 뭐 테슬라를 못 따라오고, 사실 요새는 좀 격차도 벌어진 것 같아요.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들이 계속 이렇게 삽질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자세히 좀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오토파일럿은 카메라와 레이더와 초음파 이 세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서로 가져온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 후 판단을 해왔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서로 상충을 하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와 레이더가 판단한 정보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가장 좋은 거는 각자 가져온 데이터를 이렇게 센서 퓨전 해가지고 가장 베스트의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건데, 서로 상반된 걸 나오면 이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오토파일럿에 지금 오너분들 다 겪으셨겠지만 팬텀 브레이킹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옛날처럼 뭐 어디 굴 들어가거나 뭐 터널 들어갈 때 팬텀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는 사실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없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GPS의 오류가 아마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팬텀 브레이킹의 원인은 GPS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카메라와 레이더 데이터의 이 충돌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 카메라를 통한 비전 프로세싱이 충분히 개선이 되면서 이제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만으로도 이제 오토파일럿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는 생각도 못할 레이더 센서를 데려 제거해버리는 상황이 오게 돼버린 거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진짜. 네, 이미 일론 머스크는 이 레이더를 없애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와 비전이 상충한다면은 더욱더 비전이 정확하다. 센서 퓨전. 그러니까 뭐 레이더와 카메라를 합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죠. 더블 다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사공을 잘라버렸다. 진짜 사공을 잘라버린 거죠.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와는 너무도 다른 행보를 보이니까 참 어떻게 레이더를 없애냐. 다른 기존의 내연차는 어떻게든 레이더를 원가 절감해서 붙이고 해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려고 할 건데 테슬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워낙 훌륭하니까 우린 자신 있으니까 레이더를 그냥 없애버릴게. 이게 바로 테슬라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테슬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딨어 진짜. 네, 실제로 5월에 이제 북미입니다. 북미에 출고된 모델 3, 모델 Y에는 이제 레이더가 없답니다. 이제 레이더가 없다. 리무빙. 이제 레이더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아무리 레이더를 안 써도 이게 안 쓰겠다지만 그래도 있는 걸 뺐으면 참 기분이 좀 어떨랑가 싶은데,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퓨어 비전이 우월하다고 하지만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대신에 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들은 퓨어 비전과 뉴럴넷 프로세싱이 적용된 오토파일럿과 FSD 그리고 각종 안전사항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레이더를 없애버렸잖아요. 비전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거 당연한 소리라고 했네. 대신 아래와 같은 제한이 한동안 생긴다고 합니다. 오토 스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 75mph, 그러니까 시속 120입니다. 시속 120 이하의 속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거리 조정이 이제 제한이 생긴 겁니다. 거리 조정의 최소값이 다소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에도 영향이 있는 건데, 이 오토파일럿이 뭐냐면은 이 오토 스티어에다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런 게 추가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토 스티어 제한이 걸린다는 것은 오토파일럿에도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120km 이상으로 오토파일럿을 쓰는 사람이 있을란가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제한은 제한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서먼. 이건 FSD에 포함된 기능이죠.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내가 멀리 있는 주차장에 저기 있는데 우리 붕붕이를 이 스마트 서먼 기능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하면은 혼자 막 이렇게 차에 운전하던데 이렇게 오는 거, 그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지금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차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자체가 좀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디세이블드. 네, 물론 몇 주 안에 OTL을 통해서 해금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타임 릴리즈도 아니고 출고 후에 오너들을 가지고 베타 테스터 시킨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FSD도 그렇고 오토파일럿도 그렇고, 사실 이거 킬러면은 이게 베타 베타다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고, 이거를 수락해야만 오토파일럿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야같기는 하지만 뭐 아무튼 좀 재밌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더를 뺨으로써 이제 기존의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 세이프티 기능에서는 이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빠진 건데, 이외에도 빠진 건 없을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실제로 이제 미국의 NHTSA, 이거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여기서 이제 테슬라 모델 3, 모델 Y의 안전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1년 4월 27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들은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 없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선 이탈 방지도 없다. 그리고 이런 이머전시 브레이킹 자체도 없다. 이렇게 노라고 표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런 NHTS에서 이런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제 신난 이제 언론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를 내놨습니다. 해외에 진짜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퓨어 비전 하면서 이런 안전 기능들을 없앤 나쁜 테슬라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침 5월 28일 테슬라가 이 레이더를 제거한 차량들이 예전에 뭐 몇몇에, 그러니까 뭐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장비들은 지금 디세이블도 됐지만 그래도 나머지 안전 기능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가져온 일렉트랙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나봐요. 둘이 뭐 친한가 봅니다. 사실 일렉트랙이 뭐 테슬라 친화적인 곳이긴 하니까, 그런 논조가 보이긴 하니까. 안전 관련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들에도 가지고 있죠. 펑셔널리 뭐 실제로 있다. 그리고 이거 아직은 뭐 재실험이 지금 안 돼 있죠. NHTSA도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할 일 한 거예요. 당연히 레이더가 이런 것에 관여를 하니까 이런 기능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표기를 한 건데, 지금 뭐 빠르면은 다음 주 중에 이런 테스트가 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NHTSA에서 이제 퓨어 비전으로만 오토파일럿을 운영하고 이런 세이프티 기능을 가진 모델 3와 모델 Y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잘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NHTSA도 아까 같이 아까 나와갔던 이런 것들, 이게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간 지금은 리테스트를 받지 않았지 실제로는 기능이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없는데
아무리 퓨얼비전이 뛰어나지만 안전 보조 기능 레이더 없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죠. 비전과 레이더를 가진 것보다 이 퓨얼비전 카메라만 가지고 있는 것에 이 차량들이 이런 안전 보조 기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다, 절대 낮지 않다, 되려 higher,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로 지금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자신 없으면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참, 한 말은 지키는, 비전만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지키는 정말 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코인 때문에 지금 요새 좀 말이 많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것들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몸이 한 3개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일반인은 아닙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크게 2가지 뉴스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외에도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만간 이제 FSD 베타 버전 9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모델 S 플래드 출시 전후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만큼 올해 6월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진작 업로드했었어야 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라 다소 뒷북 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만큼 늦게 올리게 돼서인지 그래도 이제 모델 S 플래드의 출고 이벤트 지연된 거 일주일 늦어졌죠. 그리고 레이더 없이 출고된 차량들의 세이프티 기능이 여전히 있다, 그런 후속 보도까지도 좀 다룰 수 있어서 그런 뭐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룰 영상이 너무도 많은데 정말 이쪽 소식은 뭐가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진짜 전기차 소식 외에도 이 테슬라 오너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좀 다뤄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진짜 이런 거 언제 다룰 수 있을지, 그래도 다뤄야죠. 다음 주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부족한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